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10탄입니다. 계속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16강의 2번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죠. 물론 제가 다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 골랐어요. 시험 나올 만한 질문만. 여기서는 뭐냐면은 첫 문장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은 단연코 가장 흥미로운 것들이다. 세상에서 아기들의 세상에서는 아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가장 흥미로운 존재고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연구가 말할 때 연구가 보여주기를 연구에 따르면은 유아들은 매력을 느낀대요. 얼굴에 대해 태어날 때 얼굴을 딱 보고 뭔가 매력을 느낀답니다. 정말로 스페셜라이즈드 전문화된 뇌의 시스템이 있대요. 얼굴을 인식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그것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유아나 어른들에 있어.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얼굴 보고 웃고 어떤 얼굴 보고 울고 어떤 얼굴 보고 찡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똑같아요. 그런 얘기가 쭉 하면서 이 중심 내용은 아기들은 태어나면서 사람 얼굴들에 대해서 매료된다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나한테 눈도 맞춰주고 미소도 지어주고 뭔가 역동적이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력 있는 얼굴을 봤을 때는 좋아하는데 갑자기 무표정이거나 반응했거나 딴 데 시선 돌려볼 때는 애도 같은 동작을 취하거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연결해도 좋고요. 어휘 문제, 어법 신경 쓰시고 간접 연결해 줬습니다. 아이들의 인식에 대해서 아이들 질문 많이 해주십니다. 그 다음 질문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요. 어렵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은 이래요. 과거에는 첫 문장이 좀 어렵거든요. 첫 문장 하면 잠깐 해석해줄게요.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에피소드를 피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위험한 개인적인 트러블에 대한 어떤 사건들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오늘날에 자연의 많은 절대적인 힘들의 많은 것들 이게 뭐냐면 우리 중 학인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지배되고 그리고 통제가 돼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규제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 규제된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 옛날에 내가 해를 당했을 때 내 친구가 가지고 나를 대신해 복수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 친구는 나의 행복, 나의 생명까지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다. 라고 느끼시죠?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면 경찰이 해주거나 법이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야, 내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인간인지 아니면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간들은 갈등을 느낀다. 라는 이야기, 여기서 보면 역설적으로 한 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했고요. 상대적인 결핍이죠. 무엇에 대한 중대한 사건들이죠. 어떤 중대한 사건이 딱 왔을 때 그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유익한 인간이냐 아니면 나를 손해 끼친 인간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기회주의 친구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끝에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despite 나오죠. over 물론 없습니다. The presence of many고 많은 따뜻한 친근한 인간 상호작용의 그런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만 많은 군중이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외로워요. 고립되어 있어. 군중 속의 외로움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요 질문을 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 질문은 장문인데요. 1지문, 2문항 장문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뽑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사회 속에 적응한다는 말 나와요. 여기 적응이란 말 있죠? 어댑테이션 단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 밑에 보면 인테그레이션 단어가 있어요. 인테그레이션 요거 하고요. 요 단어와 요 단어를 사실은 첫 번째 단어만 낸다면은 저는 요걸 빈칸 내기로 내고 싶은 그런 단어고 그 다음에 요 따로따로 요 질문을 따로 출제하고 밑에 질문 따로 출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줄여서 내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글의 순서 해가지고 요까지를 순서 잘랐을 때 딱 ABC 잘라죠.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이 질문은 사실은 EBS 빈칸 단어가 이거거든요. 나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냐면 이게 지배하다는 단어인데 여기서 지배하다는 단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아이들 주변에 있는 그런 어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따졌을 때 이게 금방 와닿지 않는 그런 빈칸 단어였거든요. 원래 1지문, 2문항 지문에서 신유형 낱말 문제가 나올지 빈칸 문제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신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나온다고 장담하지 마시고 빈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배제하지 마시고 만약에 1지문, 2문항에서 빈칸 문제가 나오시면 최대한도는 이 두 번째 단락 안에서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다 읽을 필요 없이. 그리고 이걸 먼저 푸시고 난 뒤에 위에 그 제목이나 주제나 이런 걸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구성 자체가. 그렇게 굳이 다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접근해 보세요. 다음에 테스트로 들어갑니다. 1회 22번 지문이거든요. 요거는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무드 이펙트 기본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 효과는 또한 영향을 준다. 사람들의 성향 경향에 받아들이거나 거절한다는 것. 본질적으로 애매모호한 사람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진정한 것으로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그런 성향에 이 기본 효과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조금 나빠 보이는 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뭔가 우울하고 기분이 감정적 기분이 부정적일 때는 뭔가 좀 날카롭고 한번 글러서 생각하는 사람의 습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지문을 판단했을 때 이 지문은 간접력의 활용도도 높아요. 그래서 잘 한번 챙겨보시고요. 다음 지문에 1회 34번 들어갑니다. 34번에는 역시 종에 대한 지문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첫 문장에 보면 포유류입니다. 포유동물들의 몇몇 종은 형성한대요. 사회적인 집단 형성이요. 이 자동차거든요.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자동차입니다. 구성되는 사회 집단이에요. 많은 개인들을 구성하는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는데 이 집단 안에서 이 싸운다는 거죠. 싸운다는 건 종종 제한이 돼요. 뭐에서? 지배적인 계급을 형성함으로써 이 싸운다는 게 제한돼요. 그래서 밑에 이야기가 두 놈이 세요. 한 놈이 세요. 한 놈이 덜 세. 그럼 야는 보수고 야는 밑에 똘마니야. 그러면 다음에 딱 우리가 내 대장이다. 이 똘마니야. 오케이 됐어.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만났어. 그러면 어떤 먹잇감이 자기가 좋아하는 먹잇감 딱 발견됐어. 그럼 보수가 나왔을 때 똘마니는 가야죠. 왜 보수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먹겠습니다. 보수님 하고 한타가는 싸우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똘마니가 죽어. 그러면 그 똘마니는 지 장가 못 가고 자기 새끼도 못 나보고 번식은 뭐하고 그냥 가는 거야.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이런 싸움이라는 자체가 지배계급의 위계를 정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이 센 놈과 세지 않는 놈이 나름대로의 종족 보존이 되는데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괜찮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깁니다. 이거 굉장히 길어요. 이 질문은 제가 빼려고 하다가 그래도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서 문제까지 잡아놨거든요.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의 특징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모가 자녀와 함께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문화마다 다르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의 문화는 그걸 좀 더 휴머러스하게 다뤄요. 애기 잘못된 행동을 그러면서 애한테 뭘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나오고 그 다음 대만 가족들은 애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했는데 집중적으로 몰아붙이면서 과거의 잘못까지 끄집어와가지고 그전에도 이랬는데 이번에 또 이랬지 라면서 애가 자기 비판적인 성향으로 키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생각 가치관과 비슷한 그거 같죠.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나 대만 홍콩 쪽으로 그렇지만 또 미국이나 유럽 쪽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상대성, 문화적인 차이가 좀 난다. 자녀교육에서 그런 지문에서 한번 연계시켜 보시기 바라고요. 자녀교육에 대한 이걸 토대로 간접 연계를 끄집어서 낼 수도 있어요. 대조구문이기 때문에 문장 요약 괜찮습니다. 여기서 괜찮아요? 잘라가지고 순서 문제 낼 수 있어요? 빈칸 물론 낼 수 있죠. 넘어갑니다. 제가 원래 얼마나 많은 지문을 무료로 올려드렸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저는 대구의 수능부에 강의하지만 한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상 문제를 제가 한 달 거쳐가지고 올려드렸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한 달 꼬박 노력을 했어요.
제 강의를 전체를 다 노래로 불태워가지고 했는데 제가 잠깐 오류나 실수는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세요. 자, 2회 20번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질문은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정적 평가를 내립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내 친구에 대해서 감정적 평가를 내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감정적 영향을 평가의 영향을 받겠죠? 그럼 나도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은 어차피 서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적 영향도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are influenced by a fundamentally interpersonal process입니다. 이러한 경우들 어느 경우에서도 평가적 어떤 감정을 형성하는 그 평가들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맞죠? 질문이 쉬워요. 그렇지만 문제 활용도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질문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질문입니다. 출제율 500% 좋아요. 여기 보시면 심리학 질문이거든요. 심리학 질문요. 첫 문장 보시면은 스트레스에 관한 심리학적인 그런 관점은 강조점을 준 다음에 어디에 유기체의 어떤 인식, 인지 그리고 평가적 뭐에 대한 잠재적인 해에 대해서 유기체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평가하는 거에 강조점을 둔답니다. 근데 그 해가 뭐냐면 잠재적 해는 뭐에서 하게 된다? 어떤 자극에 의해서 제기되는 잠재적인 해랍니다. 이 문장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시고 요걸 토대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셔가지고 중간에 보면 psychological stress가 쭉 나면 요 문장 놓치지 마세요. 요 문장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있죠. 거기 보면 요약하면 in short 요약하면은 한번 쭉 나오고 마지막 빅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철저하게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제가 부탁드립니다. 완벽하게 해석하시고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이 질문 정리하세요. 탑10 질문에 넣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물론 간접력에 나면 난이도가 높아요. 고난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은 233번인데 미술을 이해하는 것은 질문이에요. 어려워요. 난이도가. 어렵고 이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원서를 축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말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 안 해도 문제 다 풀리는데 제가 지금 잡아놨는 부분이 여기 입에서 답이 뭐냐면 그러한 색깔들이 어떻게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느냐 다른 사람들에 의한 예술작품 안에서 이걸 우리는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하고 부분 있죠. rarely 조동 이거 부사잖아요. 부정부사니까 도치됐죠. 조동사, 주어, 본동사입니다. 그들이 설명할 수가 거의 없다. 거의 설명할 수 없다. 뭐를? 이거 how did it function to contribute to a worker's expressive power. 요거 빈칸. 그 다음에 or 다음에 요거 빈칸. 저는 여기서까지 빈칸을 내고 싶지만 이거를 오답을 만들려면 교수님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앞에 걸 자르든지 뒤에 걸 자르든지 빈칸을 만들어냈을 때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만약에 빈칸 문제로 낸다면 EBS 고난도 3년달의 빈칸으로 틀림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빈칸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챙겨주시고요. 이 질문 어렵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질문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십시오. 철저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대충 보고 시험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또 음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음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꽤 괜찮은 질문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생명을 띠지 않는다. 생명을 갖지 않는다는 거. 뭐 하기 전까지 공연자들이 그것을 글로 적혀있는 그 음악 악보에서 떼어갖고 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노래는 생명을 지니지 않아. 이런 걸 나오고, 그게 더 좋든 싫든 간에 작곡가는 리틀 컨트롤, 통제력이 거의 없어요. 뭐에 관해서? 그 개인, 노래하는 가수나 공연자가 그 작곡가의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 작곡가가 자기 손을 떠난 곡은 가수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든 간에
그 사람의 어떤 기법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관객들은 환호하고 열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공연자에 의해서, 가수에 의해서 그 노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내용들이고, 또 앞에서 한번 수능 특강을 했었죠. 노래, 그 사람의 가수의 목소리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 가성 기법이라든가. 그걸 빼면은 어떻게 음악을 우리가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 했었죠. 그것도 제가 예상문에 띄워줬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9번, 40번 원래 꼭 준비해야 될 명지문입니다.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 지문하고 뒤에 나오는 40번 지문 있죠? 절대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 지문을 본 강좌에서는, 오프라인 강좌에서는 제가 완벽하게 몇 번 이거 애들한테 강의를 해줬어요. 직역, 의역, 예를 들어서까지 총체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좌를 찍기 전 낮에 고3들도 이걸 다시 한 번 더 제가 접목시켜서 2회 39번, 40번을 강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두 지문 반드시 준비해가 수능에 가세요. 지금 뒤에 나오는 40번 지문 있죠? 요거까지 책임지고 준비하세요. 특히 40번 지문 이 마지막 뒷부분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해석집을 보면은 약간 요약, 의역 비슷하게 해놨는데 얘는 그게 잘 될 거예요. 그래도 원문을, 이 원문에 충실해가지고 잘 해석을 먼저 하시가 여러분 머리에 담아놓고 해석집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39, 40번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회 29번 지문입니다. 3회 29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여기 보면 경관생태학입니다. 이것도 경관생태학도 지문은 어려운데 차근차근 해석해 보시면 어려운 질문 아니거든요. 쉬워요. 앞에 있는 재경급에 있는 지문보다 쉽기 때문에 이것도 잘 준비하셔서 순서, 문장별, 요지까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로써 본 강좌를 마치고 마무리, 나머지 13개의 강의를 연속해서 강의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